올해 을사년도 이제 사흘 남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해를 조용히 돌아보면서 새해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정말 악몽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나라, 이런 정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탄식 속에 어서 이 지겨운 을사년이 지나가길 바란다라는 마음들 뿐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재명이가 나라 망신시키는 것도 지겨운데 참고 견디기 힘들다.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열어서 감방에 보내야 한다. 이구동성으로 원성이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의 판박이라 할 수가 있는 당의 2인자죠. 민주당의 원내대표 김병기가 연말 나라를 온통 오염으로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쓰레기 중에 쓰레기지요. 인간 말종이 배지를 달고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배지를 달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어찌 김병기 뿐일까마는 김병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짐승들도 자기가 먹고 싶을 때에만 먹이를 취하지요. 아무리 좋은 먹잇감이 있어도 배가 부를 때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김병기는 시도 때도 없이 파렴치한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아주 비리 속에 사는 자들을 우리가 흔히 비리 백화점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바로 김병기를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국정원에 근무했다는 그 백으로 뒷배경으로 장남을 국정원에 취업을 시키지 않았는가. 둘째 차남의 경우는 숭실대의 부정입학 관련해서 지금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요. 며느리 손자가 의전 혜택을 부탁했다는 소리와 함께 아내는 항공권을 일반석으로 구입하면서 1등석이나 프레스티지 비즈니스석으로 옮기는 압력 행사를 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정말 도둑놈들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법인데 도둑질을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가? 화려엄한 행동을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라운지를 이용했네, 안 했네, 이런 구설수까지 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비즈니스석이라든가 1등석을 사면은 구입하면은 당연히 라운지 이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석을 표를 끊고 그것을 사용할 생각을 했을까? 우리 보통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터진 것이 김병기와 아내와 함께 제주 서귀포로 놀러 갔을 때에 2박 3일간 숙박을 했었는데 그것도 최고급 로얄 스위트룸을 이용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루 숙박비가 70만 원이 넘는다. 72만 원이다. 이틀이니 조식 포함해서 엑스트라 베트까지 추가해서 170만 원짜리 대접 향응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불거지고 기자의 질문이 쏟아지자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느냐 한마디로 역정을 내면서 방귀 낀 놈이 성질을 부린다고. 오히려 성질을 부려야 할 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노여움과 분노 속에 국민들 상처에 대해서 소금 뿌리는 자가 과연 누굽니까? 국민들에게 상처를 다 주고서 소금 뿌리는 자가 과연 누구였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할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말썽이 확산되자 처음에는 그 룸 방값이 34만 원짜리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금방 들통이 날 텐데 여기에는 김병기가 100만 원이 넘으면은 무슨 법에 걸립니까? 청탁금지법에 걸리게 되니까 이틀간 사용을 했고 34만 원짜리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잔머리를 굴린 것이죠. 향응 자체가 쓰레기 짓인데 먹을 것 다 먹고 잠잘 것 다 즐기고 자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팍팍 우기면 된다. 이재명이가 알려줬습니까? 거짓말과 사기치면서 모면하려다가 사태가 더 크게 번지게 되니까 숙박비 돈은 다 물겠다. 반환하겠다. 이거야말로 뻔뻔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둑놈이 훔친 물건 다 돌려주면은 죄 자체가 없어집니까? 이게 이재명식의 범죄인들이 발각이 되면은 하는 짓들 아니겠습니까? 숙박비 문제만 해도 자기 입으로 몇 번씩이나 바꿨습니까? 한마디로 더럽고 추한 그런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그쳤습니까? 쿠팡 대표와 여의도 호텔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인사청탁을 했었다. 그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자기 보좌관 인사청탁까지 하는데 그때의 식사가 1인당 최소한 13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3명이서 먹었으면 당연히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궁색하게 김병기가 5명 이상 먹었다. 아니 3명이서 먹은 그 자리가 어떻게 5명 이상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게 됩니까? 참 얼버무릴 것을 얼버무려야지. 김병기가 이 정도로 잔머리를 굴리는 걸 볼 때에 어쩌면 이재명의 판박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당에 나타날까?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한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해오는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앞서서 비리 백화점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가족 모두가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비리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가족 모두가 다 이런 가족 정말 찾아보기 힘들지요. 한마디로 대단한 집안이고 김병기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들통이 나서 그렇지 않지 김병기가 이렇게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실은 잘못 알려졌고 왜곡됐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떠나서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느냐? 보좌관이 폭로를 했네, 안 했네, 사실과 왜곡됐다.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런 대접 향응을 받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김병기는 참 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신의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관에 대해서 교묘한 언술로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자기 의혹과 달리 제보자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아니 본인이 100번 그런 주장을 했다 칩시다. 해당 보좌관의 폭로가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은 사실과 다른 점을 밝히면 되겠고 자기가 그런 향응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에게 설득까지 하려고 할까? 그렇다고 국민들이 김병기 주장에 동조하고 당신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여러 번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김병기는 이재명의 판박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법과 쓴 걸 떠올리게 된다면 온 국민들이 울분과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재명과 그의 아내 김혜경이가 법과를 어떻게 썼는가 너무나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옮기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병기 아내 역시 김혜경이를 따라 했는지 동작구 의회의 부의장 조진희의 법인카드를 받아서 마구마구 긁고 사용했다라는 그런 혐의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이 사람의 탈을 썼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김병기가 이재명의 판박이다. 이재명이나 김병기나 다 같이 쓰레기, 인간 말종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이 정도로 지저분한 인간들이 또 있을까? 국힘당의 우재준 최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좌진 텔레그램 아이디를 몰래 훔쳐서 메시지를 검열하고 채팅방에 자신을 비방하는 말이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해고 처리를 했다. 보좌진들을 다 이런 방식으로 내쫓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새로 취직한 직장에까지 외압을 넣어서 해고를 종용한 사건이다. 세상에 이런 악마가 따로 있는가? 이 김병기는 원내대표를 그만둘 것이 아니라 의원을 그만두고 구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했고요. 한동훈이 우재준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가 원내대표 권력을 이용해서 함께 일했던 보좌진을 밥줄을 끊으려고 해코지했다. 새로 취업한 직장에 그 보좌진을 해고하도록 여당 원내대표 권력으로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을 넣은 것이다. 감히 민주당 원내대표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밥줄을 끊고 밟아버리겠다라는 것인데 정치인을 떠나서 사회인으로서 비정상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100번 옳은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핵심 관계자가 한두 건도 아니고 너무 많이 터져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은 자기 당의 핵심 당직자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강선우가 장관으로 발탁됐을 때에 보좌진에게 갑질해서 낙마한 적이 있었죠. 아니 자기 아래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그 보좌관 영전을 시켜주고 뒤까지 챙겨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헐뜯고 다른 내쫓으면서 다른 직장에 취직하려는 사람의 목줄까지 밥줄까지 끊으려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 그 보좌진들은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복 차원이 아니라 안갚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동훈이 기분 상하면은 밥줄을 끊나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좌진 일 시킬 때는 이렇게 지저분한 일을 다 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자기가 문제가 되니까 다 해고시키고 직장을 얻으려 하니까 쫓아가서 그것을 압력을 넣어서 그 직장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 야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김병기는 나는 떳떳하다.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보도가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도 매체가 이재명을 감싸고 이재명의 우호적인
그런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김병기의 잘못된 점을 파헤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파 매체가 더 집요하게 파내고 보도하고 있다는 데에 김병기로서는 아주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김병기가 이제 내일 30일 입장을 발표한다라고 했으니 일단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참에 우리 국회가 정말 대대적인 정화 청소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 국회는 자정 능력이 이미 상실됐습니다. 강제로 정화를 시켜야 할 정도로 부패해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득회와 특권 모두 다 없애고 정말 깨끗한 자를 선출하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하지요. 의원이라고 부를 만한 깨끗한 자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선량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의원들 깨끗한 의원 찾기가 쉽지 않죠. 비리범 찾는 것이 더 쉬운 곳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80년대 드라마 아주 유명했던 말이 있었죠. 민나 도로보 데스. 유명한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공주갑부 김갑순이가 자신이 상대했던 권력자들, 정치인들, 정치하는 그 인간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다 라고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김병기를 결코 의원이라고 부를 수 없는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입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저질로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계속 봐야 할까?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